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3분 시크릿 실천편이에요. 시크릿은 많이 아실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 그걸로 유명한 내 잠재의식의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유명한 시크릿이잖아요. 그런 시크릿을 그 책의 내용대로 그대로 내가 실행에 옮겼을 때, 행동으로 했을 때 그러한 경험들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편기용님하고 김민광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런 시크릿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만들고 카페도 운영하면서 카페가요. 비욘드 더 시크릿이에요. 그런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런 시크릿의 끌어당김의 법칙, 그 유인력이라고 하죠. 유인력의 법칙을 설명해주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그런 카페예요. 그런데 그렇게 카페에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경험한 시크릿을 경험했을 때 내가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내가 얻은 성과 그런 결과들 그러한 것들을 사례를 이렇게 카페에다 올린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내용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시크릿의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유인력이라고 해요. 유인력. 유인력이란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에 집중하여 무엇이든 나에게 끌어온다. 생각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유인력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했을 때,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현실이 돼서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책에서 그 시크릿의 핵심 법칙인 유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적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이고 주인입니다. 나는 생각이라는 도구를 통해 나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을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깊은 통찰을 통해 믿음을 가져보세요. 내가 믿으면 믿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내가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집중력 있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내 앞에 나오고 나타난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고 기분 좋은 거잖아요. 내가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을 내가 믿으면,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카페에서 비욘드 더 시크릿 그 카페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던 그 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카페 아이디가 떡볶이님이에요. 떡볶이님인데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소개를 하는데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도 해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이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강하냐면 자신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대한 믿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풍겨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그냥 읽기만 해도 에너지가 막 파워가 막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럴 정도로 거기에 그런 잠재의식의 유인력의 법칙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되게 강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분이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너무 소개해주고 싶은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경험을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놀라운 경험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그전부터 그런 잠재의식이나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시크릿을 오래전에 읽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나 봐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안 됐겠죠. 처음엔 잘 안 됐는데 그게 점차 책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그런 방법들, 그런 신뢰, 믿음이 더 깊어졌겠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그런 성공한 사례가 대학 때, 학교를 다닐 때 4.5 만점 장학금을 전액 타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4.5 A 플러스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상상을 한 거죠.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잠깐 도서관에서 잠깐 졸았는데 꿈에 그 성적표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4.5라고 적힌 숫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기분 좋아서 그거 꿈속에서 봤지만 4.5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너무 좋아서 됐어 하고서는 꿈을 깼어요. 그런데 정말 기말고사 성적표를 받았는데 4.5였던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그런 등록금 영수증에 영원이라고 써인 영수증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거기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더 막 강해져서 이제 그런 항상 생활 속에서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항상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습관을 들인 거예요. 심상화를 그리고 그리고 상상을 하면서 심상화를 그리고 그렇게 말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유인력의 법칙을 실천하는 도구로 계속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몸이 아팠는데도 그런 것들도 다 낫고 그리고 또 감기가 그전에는 막 한 달씩 앓고 막 그랬는데 뭐 그렇게 하고 나서는 뭐 이틀이면 다 낫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뭐 학교 갈 때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버스 기다릴 때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속으로. 내가 정류장에 도착하고 나서 2분 내로 버스가 오고 내가 타는 차는 항상 비어있다. 이렇게 떠올렸대요. 그런 상상을 하고 심상화를 그린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리고 나서 정말 버스에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날은 딱 왔는데 버스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태우질 않고 꽉 채워서 사람들이 꽉 차갖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바로 뒷차가 와서 텅텅 빈 뒷차가 와서 자신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그런 적 있잖아요. 앞차가 지연이 돼서 꽉꽉꽉꽉 사람이 많은데 그 뒷차가 지연이 됐으니까 그 텀이 짧잖아요. 그래서 그 뒷차가 빈 차로 텅텅텅텅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원할 때 그런 상황이 딱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그런 일도 있고 경품에 당첨된 일도 너무너무 많고 길거리에 가다가 돈 쫓는 날도 많고 그런 식으로 옆에서도 정말 신기하다고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자신한테 그러한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항상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그러한 잘 될 거야. 앞으로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그런 말들과 그런 믿음, 그러한 것들이 그리고 또 심상화를 내가 원하는 것을 심상화로 그렇게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게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내 심상화를 그릴 때도 그렇고 내가 내 자신에게 잠재의식에 말을 할 때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되게 강하잖아요. 집중력 있게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만큼 집중력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효과도 좋아지고 그러한 시간도 빨리 찾아온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빨리 이룰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이것을 원했으니까 결과도 이것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이분은 항상 베풀었대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베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베풀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나갔으면 10개가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2개가 나갔으면 20개가 들어온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더 베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그만큼 또 베풀게 되고, 그게 계속 선순환인 거예요. 선순환으로 계속 이루어지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잘해준 사람이 있는데 다 좋아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한테는 정말 잘하겠죠.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들, 정말 멋진 사람들이 주변에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자꾸 베풀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저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이 나만 잘 되려고 막 욕심내는 것이 아니고, 나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빌어주고 마음 써주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문제가 걱정이 될 경우엔 다 잘 해결되었네. 결과에 감사합니다. 푹 자겠습니다. 이렇게 안심하고 주무세요. 그럼 다 잘 될 겁니다. 저는 힘들거나 도저히 제가 해결할 엄두가 안 나는 일은 미리 마음속으로 고마워. 또 내 안에 있는 내가 잘 해결해 줬구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를 24시간 도와줘서 늘 고마워. 항상 도와줘서 고맙고 더 잘할게. 난 나를 아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모든 게 다 소중해. 고마워. 이렇게 춤을 외우듯이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래, 다 해결될 거니까 아무 걱정 말아라 하고 누군가가 대답하는 것이 마음에 느껴진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빨리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될 거라고 그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에너지가 생겨서 그 일이 잘 해결되는 거죠. 그러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우주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한테는 아들 2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신경 안 쓰고 알코올 막 술에만 쩔어서 의존해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 2이 그거를 같이 그 아버지 밑에서 살지를 못하고 가출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가출을 하고 나서 10년인가 15년 후에, 한참 지난 후에 이 아들 2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술 먹는 거였어요.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인데, 자기 삶인데 자기 인생을 아버지 탓만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탓을 하면서 아버지 그런 술 마시는 그런 생각만 하고 안 좋은 것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그런 것을 탓을 하고 미워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런 모습이 되었던 거죠. 이야기하고 투덜거리면서 그 모습으로 투덜거린 그런 자신의 말대로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아들은 변호사가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 기자가 당신은 아버지가 그렇게 매일 술만 퍼마시고 지독한 술 주정꾼이었는데 어떻게 변호사가 될 수 있었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과 저의 삶이 무슨 상관이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고 그 환경에서 그 환경 아래서 자랐다고 해서 저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란 법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불행한 삶을 보고 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불행한 삶을 따라 살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러한 마음 때문에 나는 다른 모습, 더 좋은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한 그러한 긍정적 에너지가 이 사람의 삶을 정말 좋게 만들고 변호사까지 되게끔 이끌어 주었다고 할 수 있죠. 그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걸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길을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말 결과물이 극과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는 상황에서 내 삶이 이러한 상황이라 해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끄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나의 미래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내 삶을 중요시하고 내 삶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이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데 내 자신을 그런 삶으로 이끄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는데 유인력의 법칙이 정말 내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데 최적의 방법이라는 거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잠재의식의 법칙이고 시크릿의 법칙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내 삶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보세요. 여기서처럼 내 잠재의식의 믿음을 불어넣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런 확언으로, 심상화로 그러한 내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도 정말 많은 책을 읽었고요. 잠재력에 관한 정말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시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사례들을, 여기에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경험하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책 속에 있는 분들처럼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좀 더 나은 삶으로 충분히 내 그 삶을 이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제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